의과대학의 정원이 늘까요? 못 늘까요? 근데 지금 전 국민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관심이 있냐면 우리 애가 갈 것 같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2,000명이 늘어봐야 엊그제 뉴스 보니까 2,000명 늘어도 지방에 1,600명, 서울에 400명. 그러면 이게 한 학교에서 한 명 정도가 더 갈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은 느는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요. 평소 교육을 잘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대학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왜 서울대 얘기를 하느냐. 근데 서울대가 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를 잘 보면 입시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근데 아니 왜 고입 얘기하면서 왜 서울대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근데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입하고 화살표 대입이라고 되어 있죠. 고입이 대입이다. 그래서 항상 저는 관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고 내신 어떻게 하는 거는 노원구 보습학원에서 배우시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해야 될지는 제 얘기 들으시면 된다. 근데 서울대학교가요, 중요한 사실 하나 발표합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생부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던 이 정책은 뭐냐면 수능의 공정성, 수능이 제일 공정하기 때문에 정시를 늘려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이 거기에 대해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학생부를 강화한다. 이 얘기니까 정부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가 정시 모집을 지금 몇 프로죠? 40%. 이거를 없애달라. 그거 고입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서 학생부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엄청나게 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정성 얘기 나오면서 학생부의 중요도가 떨어지다가 급기야 올해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이런 것들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학생부가 엉망이 됐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것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부가 떴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말하자면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중3 애들, 중2, 중1 애들한테는 학생부의 위력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인물에는 없는데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수능 비중을 축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수시에는 서류와 면접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놀라운 거죠.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한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걸 확대한다고 했고, 면접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학이 면접을 강화하게 되면 고등학교도 면접을 대비해주는 고등학교, 대비 못하는 고등학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린 전공.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 없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과를 뽑지만 이제 앞으로 서울대학은 몇백 명을 과 없이 선발해서 1학년 마치고 과를 고르게 하는, 쉽게 말하면 자유전공학부를 늘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 보이죠?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의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고등학교를 봐줘야 되겠다. 저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일반고 예찬 문장, 입시 전문가들 가운데 일반고 예찬 문장은 거의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뭉뚱그려 말하면 일반고 예찬 문장인데 이걸 각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마다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오늘 제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글 아시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이 애들을 선발할 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소통, 공감 능력 있는 애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대학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대학이 저런 식으로 합니다. 이미 서울대학이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니까 고대가 따라갔잖아요. 내년도에는 연대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자꾸 서울대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은
점점 비중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학생부도 내신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면접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번 서울대학교 입시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면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학은요, 서류평가와 면접의 강화. 이것이 앞으로 입시를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 건데요.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수시에는 어떻게, 정시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수시에는 수능 반영 안 하고 정시에는 수능 반영하고 이렇게 서울대학이 간단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줄을 잘 보셔야 돼요. 서울대학이 결정하면 다른 데가 따라가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를 반영한다. 교과 특성, 과목 특성, 수강자 규모, 원점수, 평균, 성적을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무슨 얘기냐면 2등급,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얘가 몇 명인지, 얘가 등급은 2등급인데 A인지 B인지 C인지,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가 A가 많은지 B가 많은지 C가 많은지 이걸 다 본다. 그리고 원점수도 본다는 겁니다. 얘가 2등급인데 80점으로 2등급 받았는지 79점으로 2등급 받았는지. 근데 그 학교의 평균점이 예를 들면 평균점이 50인 고등학교에서 80점 받은 애하고 평균이 70점인 고등학교에서 80점 받은 애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서울대가 따지겠다. 근데 이건 지금도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부를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프도 있고, 학생부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부를 다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봅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수상경력을 반영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효행상, 이건 글씨가 회색으로 나와요. 회색. 그런데 과학 실험대 효유상, 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나올 때와 빨간색으로 나올 때는 느낌의 차이가 뭐예요? 회색은 잘 안 보이죠. 빨간색은 잘 보이죠.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정관이 그 아이 학생부를 보면서 심화라는 단어에다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아이 학생부에서 나오는 모든 심화라와 관련된 단어가 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것처럼 나오게 되고 그 단어 위에 숫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5.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집 단위를 지원한 아이들 가운데 심화와 연관된 단어가 나오는 아이가 5명이 있다. 그 5자를 클릭하면 5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2등급이 아니라 얘가 5% 2등급인지 6% 2등급인지가 다 나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게 있죠. 아니 저 애는 3등급인데 A 대학을 갔는데 왜 B고등학교의 A는 3등급인데 그 대학을 못 갔을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고등학교는 이름을 가리잖아요. 블라인드하죠. 앞으로 블라인드는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또 이런 게 면접 탐침 질문입니다.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그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가 창의, 융합, 과제 해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문제를 볼게요. 한번 문제를 보고 갈까요? 이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려고 노력은 해보셔야죠. 그죠? 노력은. 물론 못 풀 겁니다. 근데 이걸 고3 애들이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졸업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못 풀 거예요. 근데 애들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도 1번은 풀더라고요. 관찰되는 것을 말해보자는 얘기니까 눈 있으면 관찰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2번으로 넘어가니까 수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 아이가 문과입니다만은 문과를 하더라도 어렵다는 거. 못 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대비해주는 고등학교, 앞으로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할 수 없는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겠다. 일반고도 대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특목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눈여겨보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면접 문제. 이거 뭐냐면 우리 극장 가시면 영화 보기 전에 대피로 그림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상영관은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불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말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거 코딩도 배워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넣을 기능을 설명해보자. 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화면을 디자인해보자. 이게 면접 문제예요. 서울대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저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고등학생인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중학생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의과대학에서 하는 건데요. 면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마다 면접 문제가 달라요. 그럼 아이가 1번 방 들어갔다, 2번 방 들어갔다, 3번 방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면접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문제인데 앞으로 그 영화배우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옵니다. 네가 의사다. 근데 네 앞에 누워있는 환자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다.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이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것을 한번 전달해봐라. 이런 게 면접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에 들어가면 수술방입니다. 근데 자기 선배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틀렸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연골 수술하는데 오른쪽 연골 무릎을 교체해야 되는데 왼쪽 무릎 수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내고 그런 문제처럼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면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울대학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라고 치면 앞으로의 입시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울대학의 내용이고요. 서울대학은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수능은 자격고사화하면서 학생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능은 자격고사하고 서류평가는 면접을 보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지금은 수능을 점수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학은 앞으로 수능을 등급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1등급, 95점 1등급이면 그 100점 95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1등급으로 받은 동일한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1단계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능 만점자들도 어떤 애는 서울대 가고 못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점수가 뭐 만점자가 있고 평균점수 만점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어지고 앞으로는 등급으로만. 그러니까 3등급은 다 똑같은 3등급을 준다는 겁니다. 수능을, 내신이 아니라 수능을. 이런 식으로 서울대학이 바꿔나간다라고 치면은 서울대 입시는 한마디로 수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를 강화하는 입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서울대학의 흐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수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를 강화하는, 학생부에서는 내신 등급만이 아니라 서류 전형까지 포함한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갈 거냐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일반고 예창론자인데 저희 큰아이는 외고를 졸업했고요. 둘째는 용인외대부고라고 하시죠. 거기를 쳤다가 떨어져서 일반고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도 학습 전형인데 간단하죠. 문제는 우리가 고민이 이거예요. 외고와 국제고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또 외고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블라인드 처리에서 외고를 가도 소용없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고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외고인 줄 알지만 얘가 대원외고인지 수원외고인지 청주외고인지 어느 외고인지를 모른다는 사람이 있고 무슨 얘기냐 이제는요 어떤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의 유형 이 유형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노원구 보습학원 연합회 학원 다니시면 해결됩니다.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외고는 언어 중심이고 국제고는 사회 과목 중심. 폭이 넓으면 국제고가 좀 넓고요. 그리고 보시면 서울 방식의 자유형 사립고는 뭐 그냥 거의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학고 넘어갑니다. 과학고 보시면 과학고를 요즘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관점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또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영재학교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재학교는 그냥 갈만하고 갈 능력이 되면 무조건 가야지 영재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영재학교는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가시라. 과학고는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영재학과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과학과는 등급 체계가 있어서 일반과랑 똑같이 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그래, 특목고 가는 게 좋아. 일반고 가는 게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몇 등급까지가 양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내신 잘 받으려고 일반고에 갔습니다. 근데 4등급, 5등급 나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내가 뭐 아무리 못해도 내가 외고에 가서 한 2등급은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외고들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4등급 나왔습니다. 일반고에 내신 잘 받으려고 갔는데 4등급 나오네요. 일반 외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건 기대 안 해도 2등급은 나오겠지라고 갔는데 4등급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건 이겁니다. 어떤 아이가 등급이 낮았는데 불구하고 명문대학에 갔다. 그게 보편화된 사실이냐 아니면 어떤 아이에게 특화된 것이냐. 예를 들면 작년에 건국대학교 모 학과에 7점 몇 등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그 등급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애도 건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과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나온 등급은요,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할 때 그냥 등급만 보면 안 되고 얘가 어떤 고등학교에 몇 등급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등급만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좌우하지 않지만 떨어질 놈을 붙이기도 하고 붙일 놈을 떨어지기도 하지만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기도가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 영역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어떤 고등학교에 가면 복도에 써 있습니다. 복도에서 침 뱉지 마시오. 이거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죠? 침 뱉지 마시오라는 문장을 보면 이 학교 애들은 복도에다가 침을 뱉는구나라고 이면을 알 수 있죠. 학생부도요, 자기소개서도요, 하지 말라는 게 있는가 하면 아예 언급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탐구 보고서를 쓴 거를 학생들이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구 보고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뭐라고 되냐면 요러요러한 과목에 대하여 탐구 보고서에 제목은 없이 적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 없이 탐구 보고서 적어서 그건 뭐합니까? 근데 교육부에 가서 문건을 보면 요러요러한 과목은 적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목이 아니면 적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원 원장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뭔가 적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